일단 3개가 됐죠. 여기다가 애플 뮤직을 갖다 두면은 4개의 창이 뜬 겁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컨트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아이패드 미니를 구입했는데 이런 컨트롤 방법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컨트롤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IT 리더 영상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 든든한 IT 해결사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키보드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설정에 들어가서요, 일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키보드라고 있죠. 키보드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동 수정을 꺼주시면 좋아요. 기본 세팅은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꺼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영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이렇게 오타가 났을 때 이게 철자 틀린 거를 맞춰주는 그런 키보드 모드예요. 근데 한글은 굉장히 또 이렇게 복잡한 언어라고 하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그런 단어들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동 수정을 꺼주시면 좋고요. 자동 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끄고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동 수정만 꺼도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자동 수정만 체크를 꺼주시면은 조금 더 아이패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키보드를 했으니까 키보드 컨트롤도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자, 메모장에 들어왔습니다. 화면을 딱 치면은 키보드 화면이 나오잖아요. 키보드를 입력할 때 보면 이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양손을 들고 활용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키보드가 일렬로 붙어 있으면은 좀 입력하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이 양쪽을 탁 벌려주세요. 이렇게 키보드가 분할이 돼서 입력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붙일 때는 다시 이렇게 모아주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요. 세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붙고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집니다. 입력하기 편하겠죠? 이런 부분들. 소소한 팁이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면은 비읍하고 위에 숫자 1이 보이죠? 이렇게 입력하면은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만약에 숫자를 입력하고 싶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게 숫자 키가 나오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가서요,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끌어서 놔두면은 그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글은 쌍자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옷, 쌍시옷을 누르려면은 길게 눌러줘요. 그 위에 쌍시옷이 뜬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가능하고요. 비읍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입력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영문으로 바꿨어요. 영문 같은 경우는 대문자를 계속 입력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한번 누르면은 A, 그럼 다시 소문자로 바뀝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대문자로 쓴다 했을 때는 여기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대문자가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문자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키보드 전환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우리가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뭐 내가 영어로 입력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모티콘이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 지구본 모양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한국어, 잉글리시, 이모티콘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설정도 여기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와가지고 설정 가서 일반 가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컨트롤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그리고 입력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커서 움직이는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아이패드에서는 커서 움직일 때요, 2손가락으로 이 키보드 위에다가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키가 사라지죠. 터치패드처럼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6 옆에다 놔두고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도 입력이 가능해요. 또 한 손가락으로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이 스페이스 바를 길게 눌러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한 손가락으로 하면은 안 되죠. 이때는 두 손가락으로 편하게 이 부분을 터치패드처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밑에 요거를 길게 눌러서도 똑같이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키보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잘 참고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독.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독이 있죠. 이 밑에 어떤 앱을 실행하더라도 이 독은 항상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를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제 독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만 끌어올려줘요. 그러면은 독이 나옵니다. 이거를 길게 끌어주면 나가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나가버리죠. 살짝만 올려주시면 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원하는 메뉴들을 선택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여러 개까지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는 최근에 실행했던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독 같은 경우는 또 재밌는 컨트롤도 가능해요. 최근에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바가 있어가지고 이전 실행했던 앱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이패드 미니에서는 예전에 홈 버튼 방식에서 안 되죠. 근데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독 부분을요 살짝 끌어올린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전에 실행했던 앱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요런 또 소소한 것도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독에 넣는 것도 쉽죠? 만약에 제가 이걸 빼버릴게요. 빼면은 아이콘이 좀 더 커지고요. 앱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컨트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활용한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아이콘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페이지에 아이콘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앱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복잡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때 앱을 좀 정리를 해두면은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성 앱만 제가 모아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도 생산성 앱이 있고 뒤에도 생산성 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어떤 폴더에 넣고 싶어요. 그때는 길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하라는 그 엑스표 표시가 나오죠. 여기서 살짝 밑으로 내려줘요. 그러면 얘는 독립적인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생산성 앱만 모아주면 됩니다. 한번 여기 숫자 2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엑셀도 넣고 폴라 오피스도 넣고, 자, 넘어가 볼까요? 여기 굿노트도 넣고, 키노트 페이지 7개가 모여졌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폴더를 또 다시 만들고 모을 필요 없이요. 생산성 앱 위에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갖다 올리면은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다가 놔두면은 샥 앱이 다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제 생산성 앱은 여기 모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하게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게임도 이렇게 그룹화 시켜두면은 이렇게 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쉽게 접근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이패드 화면의 이제 상단에는 3가지 컨트롤 영역이 있습니다. 맨 오른쪽 이 배터리 표시나 와이파이 표시 이런 표시 있는 부분은 싹 내리면은 제어 센터가 나와요. 이 제어 센터는 보면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밝기라든지 볼륨이라든지 그리고 뭐 방해 금지 모드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렇게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길게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이콘이 커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작아지고요. 밝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D 터치처럼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3D 터치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3D 터치 같은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부분도 길게 누르잖아요. 여기 보면 개인용 핫스팟 아까 숨겨진 메뉴가 또 나와요.
그래서 핫스팟을 세팅해 놨으면은 이것만 눌러가지고 여기서 세팅을 해주면은 핫스팟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것들, 여기에는 이제 홈모드거든요. IoT 기기들이 연동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배치해 둔 건데요. 이렇게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화면 녹화 버튼이에요. 3, 2, 1. 이것도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만약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없다. 그럼 설정에 가서 저 제어센터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제어센터 들어옵니다. 여기 보면 제어센터 있죠. 그리고 제어 항목 사용자화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배치된 것들, 내가 안 쓰는 거라면은 마이너스를 눌러서 삭제를 시키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필요한 것들, 스톱워치를 자주 쓴다, 알람을 자주 쓴다, 음성 메모를 자주 쓴다, 그러면은 플러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치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뭐 QR코드 스캔도, 그리고 뭐 텍스트 크기 조절도 하고 싶다, 이렇게 올려두면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볼게요. 아, 길게 변했죠. 이렇게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센터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 숨겨진 메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도 길게 누르잖아요. 셀카 찍기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QR코드 스캔, 비디오 녹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서 내리면은 알림 세터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뭐 카카오톡이 온 거라든지 어떤 쇼핑몰에서 알림이 왔다든지 이런 알림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싹 넘기잖아요. 여기에 또 이렇게 리스트로 위젯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위젯 같은 경우는 이 홈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맨 끝에 화면이 위젯으로 접근하는 화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뒤에 가 있어요. 그러면 앞까지 가서 이렇게 갈 필요 없이요.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이 위젯 같은 경우도 이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배터리 표시 같은 건 빠져 있어요. 저는 편집을 통해서 이 배터리를 추가한 거거든요. 편집 눌러보시면은 이 위젯에 어떤 걸 추가할지 나옵니다. 뭐 네이버를 추가할 건지, 여기에 배터리 표시를 추가할 건지. 저는 배터리는 꼭 추가해둬요. 왜냐하면 연결되는 기기의 배터리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 추가하고 메모도 추가하고, 추가했잖아요. 위에서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 위젯이 더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메모한 것도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활용한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면 컨트롤에서 이 중간 부분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검색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리면 제어센터, 여기 내리면은 알림센터, 중간에서 내리면은 검색. 아주 쉽죠?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컨트롤.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제스처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맥북에서도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는 더더구나 이 대화면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스처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한 컨트롤이 가능해요. 자, 넷플릭스로 들어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갈 때 홈 버튼을 누르는 방식도 있지만 손가락을 쭉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살짝만 충분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현재 실행되고 있는 앱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행했던 앱, 아까 제가 이렇게 독에서 살짝만 넘겨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앱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요, 손가락 4개로요 끌어당겨 주면 이전에 실행했던 앱들을 바로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편하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스처 기능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서 활용하시면 아이패드를 더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캡처하는 거, 이미 아이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뭐 캡처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캡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홈 버튼하고 이 전원 버튼을 같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 미리 떠 있죠. 이때 선택을 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애플 펜슬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메모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할 때 이렇게 메모할 수 있고, 사이즈 조정도 이렇게 편하게 해서 그 메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메모 저장을 완료를 눌러도 되지만요, 그냥 나가도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완료 버튼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메모를 얘기했으니까 메모를 쉽게 접근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메모장이에요. 메모장에서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메모를 한다. 그러면 여기 밑에 펜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장 실행하고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화면이 꺼져 있을 때 화면을 깨워줍니다. 그리고 애플 펜슬로 한번 툭 쳐주잖아요. 그럼 바로 메모장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아주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보안 해제하고 메모장 실행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메모가 빨리 필요할 때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 화면 분할. 대화면이기 때문에 화면 분할을 정말 많이 써요. 저 같은 경우도 이 화면 분할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생산성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웹페이지 2개를 띄우는 거. 사파리 앱에서 웹페이지를 2개를 구분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로 화면일 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소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가져가면은 이렇게 빈 영역이 생기고 놔두면은 이렇게 화면 분할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만약 삭제를 하면은 하나로 만들어지고요. 새로운 탭을 추가했어요. 이 경우에 이게 2개를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또 끌어 당겨 줍니다. 그 다음에 놔두면은 이렇게 2개의 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 화면일 때는 화면이 넓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보이게 돼요. 근데 가로 화면일 때는 이렇게 스플릿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또 참고해 두시면 좋고요. 자, 앱을 2개를 실행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파리 앱이 실행된 상황에서 제가 도구를 살짝 꺼낸 다음에 여기다가 유튜브 앱을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앱을 이렇게 지금 보면은 공지에 떠 있죠. 여기다 올리면은 팝업 상태로 떠 있습니다. 유튜브 앱이 이렇게 좌우 왔다 갔다 위치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서핑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튜브 화면을 좀 크게 보고 싶다 할 때는 이 위에 보면은 바 보이시죠? 이 부분을 살짝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넣으라는 뜻이에요. 3개의 크기로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잡고요.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 분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 부분이 작아지고 이 부분이 넓어지는 구조. 이렇게 3개의 구분을 두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앱을 또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음악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 같은 경우 애플 뮤직을 여기다 두면은 앱이 바뀝니다. 여기다 두면은 이 애플 뮤직을 이 자리에 넣겠다는 뜻이고요. 여기다 하면은 흐려졌죠. 여기다가 또 애플 뮤직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애플 뮤직을 독립적으로 띄우고 싶다. 이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올리면은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또 음악 재생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계속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꺼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잡고 옆으로 밀어주면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이 부분에서 살짝 꺼내주면 사라졌던 앱이 나타납니다. 없애고 슉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패드는 4개까지 앱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제한적이긴 한데 넷플릭스를 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나가도 이 화면이 떠 있어서 연속성 있게 컨텐츠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실행했던 2개의 앱을 실행한 화면이죠. 일단 3개가 됐죠. 여기다가 애플 뮤직을 갖다 두면은 4개의 창이 뜬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앱을 실행해서 활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 두시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모장에서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장을 실행한 상태에서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웹사이트를 이쪽에 배치했습니다.
이 사진이랑 이 기사를 넣고 싶다. 여기 문서에다가. 그때는 이 부분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올려두면은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사진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놔두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주 멀티태스킹 잘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끌어옵니다. 끌어왔죠. 그리고 보면 독립적으로 얘는 지금 붙들린 상태에서 얘는 또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해요. 얘도 갖고 오고, 얘도 갖고 오고, 얘도 갖고 오고, 얘도 갖고 오고. 지금 플러스 5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이렇게 붙습니다. 이거는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 와서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그럼 텍스트가 그 그룹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놔둔 상태에서 잡고 있으면은 아직 더 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가져올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 셀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은 숫자 2가 됐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길게 눌러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잡고 선택만 하면은 이렇게 글도 붙어가지고 놔두면은 이런 식으로 글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입력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 이런 사진이나 메모들을 또 다른 앱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자, 제가 다시 글을 블록해 볼게요. 그래서 가져왔죠. 이 상태에서 독을 불러도 얘는 살아 있습니다. 필요한 앱을 실행했어요. 자, 굿노트를 실행했습니다. 굿노트에다가 올리잖아요. 그럼 굿노트에도 이렇게 글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앱에다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거죠. 애플지도 들어가서 이 지역을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가 되어 있죠. 딱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지도가 탁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멀티태스킹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패드 미니 컨트롤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이패드가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커졌거니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이패드만의 다양한 그런 컨트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이용하시면은 아이패드 미니를 더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또 만나요.